우리 아이들이 너무 챕터북의 재미만 느껴서 고민이신가요? 그러면 오늘 추천하는 이 책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치동 헤더쌤입니다. 북리뷰 시간으로 제가 돌아왔는데요. 오늘 책은 좀 더 특별합니다. 지난 북리뷰 영상들을 보시면 아이들이 이 책에 흥미가 가질 만한 포인트가 꼭 하나씩은 있었는데요. 그래서 무조건 재밌고 실제로 수업에서도 반응이 좋았던 책들 위주로 제가 끌어왔습니다. 이번 책은요,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수단의 역사의 한 부분을 말하면서도 그 안에 인간애와 가족의 사랑, 고난과 역경을 인내해서 하나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한 사람에 대한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책으로 말이죠. 바로 A Long Walk to Water 이라는 책입니다. 초등학교 중학년, 그러니까 3학년에서 4학년 이상 친구들이 읽을 수 있는 추천하는 책인데요. 저학년 친구들이 읽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문화가 다른 우리 아프리카라는 배경으로 전쟁과 내전, 사람들이 피난길에 오른다는 설정 등이 저학년 친구들이 마음으로 좀 와닿기 어려운 책이기 때문입니다. AR 5점대 책이니까요. 챕터북 중후반기, 후반기에 해당하는 SR 4점 중반 이상 나오는 친구들이 읽었으면 하는 책입니다. 이 레벨이 되면 한 번씩 소설, 노블 읽는 시기인데요. 이때 두꺼운 소설을 바로 들어가기 부담스럽습니다. 그때 시도해 볼 수 있는 얇은 소설이면서도 흡입력 있는 이야기이니까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글 서머리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Long Walk to Water 라는 책의 주의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두 가지 다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색깔이 있는 부분의 주인공과 색깔이 없는 검정색으로 쓰여있는 주인공이 다른데 두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로 만나는지 그것도 관전 포인트로 삼아 두시면 좋습니다. 저는 검정색으로 쓰여진 이 주된 이야기, 주인공 살바에 대해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평소와 같이 수업을 듣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갑자기 굉음과 함께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선생님이 모두 엎드려 라고 하시죠. 당시 수단은 종교적인 서로 다른 이념이 부딪히면서 남과 북이 나뉘어 내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군인들과 무장한 남쪽의 군인들이 대치하면서 마을까지 이 전쟁의 여파가 이어진 것이었는데요. 살바는 마을에 가지도 못하고 바로 학교에서 도망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가족들을 잃고 고아로 피난길에 접어들게 된 것이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른 채 사람들과 섞여 가는 길은 외롭고 고달팠습니다. 심지어 살바가 어리다는 이유로 이 피난길이 지체될 것을 걱정한 어른들은 살바가 자는 중 몰래 다 떠나버리고 살바를 혼자 남겨두기도 했죠. 우여곡절 끝에 다시 피난길에 사람들과 만나 끝이 모르던 길을 횡단하던 중 우연찮게 아빠의 동생 삼촌을 만나게 됩니다. 삼촌은 군인 신분이었고 이들을 함께 강을 건너고 사막을 횡단하여 수단에서 에티오피아 난민촌으로 가는 길을 같이 가게 되는 거죠. 그 중에 강도들을 만나 살바의 삼촌이 죽게 되는 일도 발생합니다. 피난길에서 의지했던 친구도 잃고 삼촌도 모두 잃은 살바는 절망하지만 다시 힘을 냅니다. 돌아가신 이 두 분을 위해서라도 꼭 끝까지 살아남아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끝끝내 난민촌에 도착했지만 그곳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배고팠고 사람들은 넘쳐났고 살바는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난민의 신분으로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가족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잃어버린 채 말이죠. 이 난민촌에서 저 난민촌으로 옮겨가던 살바에게 어느 날은 희소식 하나가 들려오는데요. 바로 미국에서 이 전쟁으로 고아가 된 아이들을 입양해 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소년들, 바로 The Lost Boys이죠. 살바는 미국에 그렇게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다시 교육도 받게 됩니다. 문화도 익혀가는 중에 그러던 중 살바의 아버지일 수도 있겠다는 사람이 수단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소식을 이메일로 받고 바로 수단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어쩌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가족들을 만나게 된 살바. 살바가 이 미국에 돌아와서 수단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학교나 교회에 가서 이 수단의 이야기를 전해주기 시작하죠. 그렇게 살바의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어떤 프로젝트냐고요?
아까 이야기에 처음 말씀드렸던 그 두 이야기, 다른 하나 이야기가 이 지점에서 만나는데요. 이 과거의 사우바가 커서 현재 한 소녀가 만나게 되거든요. 수단의 메마른 땅에 깨끗한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해주면서 소녀의 인생도 희망이 들기 시작하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반전이면서도 굉장히 감동적인데 이렇게 해서 책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서머리를 제가 설명드렸고요. 책을 읽게 되면 그 사이사이 디테일들과 살이 붙어서 훨씬 더 책이 재밌을 것입니다. 그러면 책을 읽은 아이들에게는 어떤 질문을 해주면 좋을지 이 질문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 질문입니다. How did the people of the group treat Salva differently after his uncle's death? 살바의 삼촌이 돌아가신 후 그룹의 사람들이 살바를 어떻게 대했나요? 사실 삼촌은 그 피난가던 그룹의 리더격이셨어요. 총이 있어서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기도 했고 이 총으로 사냥을 해서 먹을 것을 발견하면 사람들과 나누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삼촌이 강도들에 의해 죽게 되고 그 이후 삼촌이 없자 사람들의 태도가 변하는 것이 책에서 나옵니다. 더 이상 살바의 삼촌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살바에게 굳이 상냥하게 대해주지 않아요. 먹을 것을 나누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바를 대하는 게 달라졌는지, 왜 달라졌는지 유추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시고 비교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생각 질문입니다. Why did Salva want to go back to help Sudan? 왜 살바는 수단으로 돌아가 돕고자 했을까요? 자신의 고향, 나라에서 끔찍한 일을 겪었지만 살바는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책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갖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수단에서 배고픔, 가난, 전쟁, 배신 등 여러 아픔을 겪었던 살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보면 이 책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감접적으로라도 읽어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은 어른들이 읽어도 너무 좋은 이 짧은 소설 리뷰해보았습니다. 챕터북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설로 넘어오면요, 작가들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의미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재미를 느껴보는 날까지 오늘 제가 응원드리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